지금 우리가 저기 movie라고 하는 클래스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계속 속성 이름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있죠. 자, string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odcnt. 자,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scm,cnt.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고요. showcnt. 이 각각이 이제 정의한 거는 서버 쪽에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버 쪽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 응답 처리를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process response라고 하고요. 자, 문자열 응답으로 온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자, public void process response라고 하고요. string response 응답 문자열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럼 쥐손이라고 하는 거는 쥐손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쥐손점 자 from JSON이라고 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자 문자열을 첫 번째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movielist.class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 중에서 이 전체 문자열을 처음 파싱할 그 클래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movielist라고 하는 자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쥐손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객체를 만들어준다. 이 클래스 정보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영화 정보의 수라고 해서 영화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영화 정보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무빌리스트 안에 박스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고 데일리 박스오피스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영화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니까 사이즈라고 해주면 영화 정보의 수가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앱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앱을 실행을 하고 자 정상적으로 응답을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응답이 오고요. 응답이 다 끝난데 보면 영화 정보 수가 몇 개예요? 10개로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정보가 요 대괄호 즉 배열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다 문자열이었는데 그게 객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 영화 정보의 개수가 아니라 각각의 영화의 제목만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어레이 리스트인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 오피스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포문이나 또는 while문 또는 이런 걸로 계속 이터레이션 다시 말하면 하나씩 넘어가면서 movie nm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자 영화 제목을 전부 다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화 정보를 응답으로 받고 그거를 파싱하는 것까지 가능했으니까요. 이제 영화 정보를 자 응답이 온 거를 파싱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을 리스트 아이템으로 만들고 영화 각각을 거기다가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누르면 영화 상세 정보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자 우리가 볼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서버 쪽으로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서 다시 그 응답을 쥐손이라고 하는 걸로 이용해서 그 제이슨 포맷으로 온 응답을 파싱해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본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 볼리라고 하는 게 이 스레드나 핸들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여러분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 보다 보면 좀 더 간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청 객체를 별도의 함수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요청마다 이 함수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응답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주면 어떤 특정한 요청에 대해서 응답 처리를 하는 그런 걸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 받아서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것, 즉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추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리를 이용해서 영화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 정보를 쥐손을 이용해서 자, 영화 객체로 만들었죠. 그럼 이 객체로 만든 거를 리스트 형태로 한번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그냥 이어서 한번 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화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화면으로 가서 자, 디자인 탭을 열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의 아래쪽에다가 자, 리사이클러 뷰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위쪽에다가 추가를 해도 되겠네요. 그럼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 자, 요 버튼 클릭해서 다운로드
자, 즉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요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스크롤 뷰의 위쪽에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리사이클러 뷰의 하이트 값이 매치 페어런트니까 스크롤 뷰가 안 보이게 되죠. 근데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200dp 정도로 만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300dp라도 충분히 되겠네요. 그죠? 자, 300dp로 해서 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를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의 아이디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우리 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자, 리사이클러 뷰 이렇게 아이디를 R 소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하나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영화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그 영화 데이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우리 어댑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아이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위젯이고, 그래서 어댑터를 사용한다.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보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자, 무비 어댑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뷰 홀더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static class라고 하고요. 뷰 홀더 extends recycler view 뷰 홀더가 되겠네요. 자, 뷰 홀더 엔터 치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이전에 이미 해봤던 거라서 좀 빨리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 텍스트 뷰 2개를 추가했다고 넣어놨다고 전제를 둘게요. 그러면 자, 뷰에는 텍스트 뷰 하나와 그다음에 텍스트 뷰 2개 이렇게 2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일단 전제를 두고요. 퍼블릭 뷰 홀더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뷰라고 하고 아이템 뷰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슈퍼 아이템 뷰라고 하고요. 자, 요 생성자 함수 안에서 자, 우리 자, 2개의 뷰를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자, 아이템 뷰가 뷰 객체가 되니까 거기에 find view by id라고 하고요. r.id. 텍스트 뷰. 그 다음에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 뷰 find view by id r.id. 텍스트 뷰 2라고 붙여봅니다. 여기 텍스트 뷰는 아이디가 있는 걸로 나오죠. 자, 기존에 우리가 추가했던 그 아이디 값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 뷰를 위한 레이아웃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public void라고 하고요. set item이라고 하고 자, movie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자, 설정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set 텍스트라고 하고 자, 아이템 점 자, movie nm이라고 하는 게 영화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거에 set 텍스트라고 하고요. 아이템 점 odcnt라고 하는 게 자, 관객 수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자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댑터 부분이 되겠고요. 어댑터 부분에 지금 뷰 홀더만 먼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XML 레이아웃을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 밑에 레이아웃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렇게 해서 자, movie item.xml이라고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아이템, 즉 하나의 영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카드 뷰를 한번 추가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카드 뷰라고 하는 거 어디 있을까요? 자, 컨테이너에 가보면 카드 뷰가 있죠. 카드 뷰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카드 뷰부터 시작해서 이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